안녕하세요. 콘티네탈을 다녀왔습니다. 콘티네탈은 신라 다이닝으로서 신라 호텔 23층에 위치한 모던 프렌치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신라 호텔은 동대 입구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직접 오르막을 올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5성급 호텔 서비스에 맞게 관내에서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서 교통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발렛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직접 주차를 하고 셔틀을 타고 올라와야 될 정도로 이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신라 호텔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로 항상 주말에 가면 사람이 붐비고 많은 곳인데 이 신라 호텔 23층에 위치한 한식당인 라연, 이그젝티브 라운지 그리고 여기 콘티네탈은 세 곳 모두 탁 트인 서울 스카이라인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23층이 주는 고층의 개방감이 뛰어난 곳이에요. 말씀드리는 순간 콘티네탈에 도착했습니다. 프렌치 요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식기류와 접시 그리고 많은 식기류가 이렇게 한 번에 놓여 있는 것도 이 프렌치 요리가 주는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추가적인 메뉴로 화이트 트러플 등등이 있는데 이날은 화이트 트러플이 시즌이 아니어서 종료되어서 이 화이트 트러플은 맛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메뉴는 대게살 위에 에그 커스터드 폼을 얹힌 요리입니다. 대게살이 가진 담백함이 먼저 깔리고 그 위에 부드러운 계란 커스터드 폼이 포근하게 덮어줘요. 여기서 이 음식의 질감이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 폼이 거의 공기처럼 가볍게 사라지는 느낌에 맛은 가볍기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정제된 느낌으로 깔끔한 음식이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자극적인 포인트로 세게 치기보다는 톤을 낮추고 약간 정확하게 가는 게 이 맛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메뉴의 디테일은 바로 여기 있는 자개 스푼입니다. 캐비어를 먹을 때 쓰는 그 자개 스푼이 여기서도 쓰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속 스푼이 미세하게나마 맛에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 자개는 그런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산물의 섬세한 단맛을 또렷하게 살려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스푼을 차갑게 유지를 해서 먹는 내내 이 대게살이 줄 수 있는 온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요. 한마디로 맛도 맛있는데 온도까지 컨트롤하는 이 셰프님의 세심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영 음식은 세 가지의 총 음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 타코 쉘, 그 다음에 치즈 크로켓, 세 번째는 제철 돌 문어와 채소 다이스입니다. 첫 번째 옥수수 타코 쉘입니다. 쉘 자체가 가볍고 바삭해서 한 입에 탁 하고 부러지는 느낌에 트러플 슬라이스의 향이 톡톡 치면서 올라오는데 과하지 않게 치고 올라오지도 않아서 보조적인 느낌을 해주는 트러플의 향이 납니다. 향도 분명한데 음식이 갖고 있는 선을 넘지 않아서 전체적인 맛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치즈 크로켓. 구성은 하몽치즈, 프랑스 라클레 치즈 조합입니다. 겉은 고로케처럼 바삭하게 잡아주고 속은 풀리면서 크리미하게 퍼지는 특징이에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프렌치 요리가 줄 수 있는 맛의 흐름인데 처음에는 치즈의 고소함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하몽 쪽의 감칠맛이 쭉 밀어주면서 마지막에 라클레 특유의 부드러운 유제품의 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치즈 메뉴가 구성인데 이 치즈 메뉴 자체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가볍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음식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운데 있는 제철 돌 문어와 채소 다이스입니다. 이 돌문어는 부드럽게 조리가 되어서 질기지 않고 담백한 느낌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고 이 잘게 다져진 채소 다이스의 식감과 향이 요 안에 같이 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적당한 산미가 들어가 있고 입안을 한번 리셋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환영 음식 3종 중에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또 문어가 확실히 맛있긴 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누룩 향이 나는 샤오 브레드의 가염 버터입니다. 저 노란색 버터는 프랑스산 가염 버터인 이즈니 버터이고 요 갈색 버터는 수제 피칸 가염 버터예요. 이 견과류의 향이 깊고 살아있는 게 이 피칸 버터는 여기 콘티네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맛의 특징인 것 같아요. 중간에 나오는 빵은 아마 이 프렌치 요리의 가장 큰 특징인 이 빵과 버터가 이 프렌치 요리라는 한 번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빵은 누룩의 향이 은은하게 나오는 샤워 브레드이고 산미가 튀기보다는 발효의 향이 부드럽고
깔끔하게 깔리는 스타일이어서 이 버터와의 궁합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버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버터는 노란색 버터, 이 프랑스산 가염 이즈니 버터예요. 짭짤함이 과하지 않고 고소함이 또렷해서 기본기가 좋은 버터의 느낌이 딱 납니다. 두 번째 갈색 버터는 수젠 피칸 가염 버터예요. 요게 진짜 포인트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피칸을 좋아하는 특징도 있지만 피칸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견과류의 향의 깊이가 확실히 강하고 향이 잘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버터에 견과류를 넣었다, 이 단순한 이 구조가 아니라 이 씹히는 순간에도 이 견과류가 갖고 있는 고소함이 이렇게 입안에서 층층이 퍼지는 게 버터의 속에 촉촉하게 남아있다가 샤워 도우를 바르면 겉은 담백하고 안은 고소하게 채워지는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확히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버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 새로운 맛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버터였어요. 다음은 가리비 타르타르입니다. 가리비를 부드럽게 다져서 타르타르를 만들고 그 위에 캐비어를 통해서 간을 잡았고, 저 위에 하얀색 저거는 배를 슬라이스해서 상큼함을 더한 요리예요. 네, 보통 캐비어가 올라가면 짭짤하고 진한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메뉴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굉장히 상큼하게 가요. 가리비의 단맛을 깔끔하게 남기고 산뜻한 톤으로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접시의 핵심은 곁에 곁들여진 바질 소스입니다. 허브 오일을 이용한 바질 소스예요. 그래서 바질의 향이 매력적으로 상큼하게 올라오면서 맛을 과하게 덮지 않고 오히려 접시 전체에 깊은 시원함을 주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는 요 가니쉬는 제철 귤이랑 배를 이용한 요리이고, 귤이랑 배인데 하얀색이다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요거트 크림을 레몬 드레싱을 해서 상큼함을 극대화한 요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위에 올라간 캐비어를 같이 먹고 나서 레몬 드레싱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상큼함이 극대화돼서 입안에 남는 게 특징인 요리인 것 같아요. 또한 음식을 다 먹고도 이 접시 근처에 소스가 남잖아요. 그럼 이 소스마저도 너무 인상적이어서 버리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렌치 요리에답게 남은 빵을 같이 이렇게 찍어서 같이 먹으면 이 요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소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가리비 타르타르의 요리를 끌고 가는 하나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이날 먹은 요리 중에 이 요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정말 기억이 오래 남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요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옥두어입니다. 전체 요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옥두어가 나옵니다. 이 요리 자체는 상자에 나와서 상자를 여는 순간 훈연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입맛을 바로 깨우는 게 특징이에요. 이 겉은 숯에 구워서 껍질은 바삭하고 특히 이 옥두어 비닐은 기름을 끼얹듯이 튀겨가지고 그런지 이 바삭함이 상당히 살아있고 이 튀김도 살아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바삭함은 단순한 식감의 장난이 아니라 요리의 완성도를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한 입을 씹는 순간 겉바속촉이 정확하게 성립이 됩니다. 옥두어의 살 자체도 정말 좋았는데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게 남아있어서 이 옥두어가 주는 이 흰살 생선 특유의 깔끔한 맛이 정돈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이 포슬하게 풀리면서 담백한 단맛은 그냥 딱 그 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가는 거는 유자 베르블랑 소스. 이 버터 소스인데 무겁게 덮지도 않고 유자의 향과 상큼함을 담백하게 잡아주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옥두어의 장점인 정돈된 감칠맛이 더 명확하고 비닐의 바삭함은 또 또렷하게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이날 전체 요리 전체에서 임팩트가 가장 강하게 나왔던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은 랍스터 요리입니다. 채소 다이스를 곁들인 랍스터를 한번 구운 후에 랍스터를 버터랑 진공팩에 넣고 수비드를 해서 그런지 이 버터의 풍미랑 랍스터의 부드러움이 잘 살아있는 특징이 있는 요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채소 다이스를 곁들여서 그런지 이 주키니, 호박 등의 채소 다이스가 약간 상큼함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았고, 그럼 저 옆에 보이는 노란색 저게 이제 아뇰리티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간 고구마 크림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버터의 향으로 조금 갈 수 있는 랍스터 요리 자체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뇰리티 파스타 안에 이 고구마 크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새롭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 자체가 구성은 상당히 깔끔한데 맛의 주도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접시는 랍스터가 앞서기보다는 이 지금 뿌려주는 요 비스크 소스, 요게 약간 리드를 잡는 느낌이에요. 이 향도 진하고 농도가 묵직해서 한 입 먹으면 비스크다라는 맛이 바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비스크 소스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향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비스크 소스는 바다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의 농도를 잡아주고 그냥 랍스터의 향을 진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딱 비스크 소스여서 그런지 요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 비스크 소스 자체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불호인 분들에게도 이 요리는 상당히 호가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 진한 갑각류의 향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꽂히는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랍스터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닭고기 요리, 국내산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의 프렌치는 겉면은 바삭하고 지방의 풍미를 살리면서 속은 촉촉하게 먹는 게 특징인데 여기 콘티넨탈에서 나오는 오리 가슴살 요리는 정성스럽게 이 껍질 쪽을 캐러멜라이징을 하셔서 이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그 위에 꿀을 한 번 더 발라 코팅을 하면서 조금 더 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풍미랑 달콤함의 바삭함이 같이 있는 그런 오리 껍질 느낌이었어요. 이 위에는 키노아라는 곡물을 올려가지고 이 오리 껍질이 단단하면서 크런치한 부분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이 식감도 잡기 위한 노력이 키노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곁들임으로는 버섯인 잎새버섯이 있고 잎새버섯만 내는 게 아니라 숯불에 조금씩 은은하게 구워서 이 오리 가슴살이 숯불의 향을 머금을 수 있게 약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리 가슴살 요리에는 총 3가지의 소스가 존재하는데 지금 뿌려주는 소스는 제일 먼저 올라가는 소스는 마르살라 와인을 이용하는 마르살라 와인 소스입니다. 마르살라 와인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강화 와인인데 단맛과 견과류, 드라이한 과일 매우 잘 어울려지면서 농축한 향이 특징인 와인인데 이 와인을 활용한 소스는 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지는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소스를 선택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스 자체가 미묘한 간을 이 후추를 이용해서 매콤 새콤함을 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맛이 심심할 수 있는 오리 간 자체를 스파이시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2가지의 소스가 더 있는데 이 하나는 캐러멜라이징한 양파 크림 소스이고 또 하나는 산뜻한 맛을 줄 수 있는 체리 콩포트 소스예요. 그래서 약간 달콤하면서 상큼한 소스의 맛을 잘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인 오리 가슴살 요리였습니다. 이 프렌치 스타일의 오리 가슴살 요리가 진짜 풍부한 지방을 잘 살리는 게 목적인데 지방의 풍미랑 강한 육향을 같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서 커팅을 하는 순간 육향이랑 육즙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껍질 부분에 바삭하고 촉촉한데 키노아로 약간 크런치한 느낌까지 3가지의 요소를 모두 잡는 게 제가 먹었던 수많은 프렌치 오리 요리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요리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이 모든 재료가 다 조화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매력이었어요. 다음은 메인 고기의 기본 요리인 한우 등심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추가금을 내면 마블링이 더 있는 새우살이나 한우 갈비 부르기뇽을 변경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기본인 한우 등심 스테이크를 선택했습니다. 굽기는 셰프님이 선택해 주신 대로 미디움으로 갔고 겉은 또렷하게 구워져서 마야르의 향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속은 과하게 익지 않아서 육즙은 깔끔하게 남아져 있고 또한 이 옆에 있는 모기버섯도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이 등심의 매력은 아마 부드러움보다는 고기다움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테이크의 포인트를 상당히 잘 잡은 게 특징이었어요. 위에 올려지는 소스는 후추를 이용한 페퍼 소스입니다. 이 스테이크 가니쉬로는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감자 테일 이거를 20겹을 한 테일이에요.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메시드 포테이토 이렇게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 메시드 포테이토 위에 트러플이 올라가는데 이 트러플 자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뿌려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이 트러플의 향이 상당히 많고 이 트러플을 이날 좀 남으셨다고 하셔서 이 스테이크 위에도 뿌려주셨는데 트러플이 상당히 적극적인 메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스는 원래는 화이트 트러플이 보통 가을인 10월이랑 11월에 잘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가 겨울에 방문을 해서 블랙 트러플 쪽으로 조금 존재감을 더 살린 게 특징인 메인이었습니다. 이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가 상당히 좋았던 게 이 감자 자체가 과하게 무겁지 않게 고소하게 포근하게 깔리면서 그 위에 트러플의 향이 또렷하게 올라와요. 그 버터 우유가 줄 수 있는 고소함을 조용하게 바탕을 주고
그 트러플 위에 향을 고소하게 마무리하는 구조여서 이 스테이크와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매력적인 게 이 트러플 슬라이스와 함께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목이버섯도 가니쉬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어요. 다음은 메인 다음에 치즈 코스 요리예요. 치즈의 첫인상은 그냥 쿰쿰한 풍미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좋아하고 아닌 사람에게는 바로 티가 나는 그런 쿰쿰한 타임의 치즈였어요. 치즈를 단독으로 밀어붙이진 않고 이 치즈 옆에 빵이랑 살구, 콩포트를 함께 겉들여서 그런지 이 디저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살구 콩포트가 주는 달콤함과 산뜻함 과일의 향이 이 치즈에 약간 쿰쿰할 수 있는 향을 정리해주고 이 빵은 전체적으로 포근하게 받쳐줘서 그런지 이 음식 자체가 치즈랑 어울릴 수 있게 다 구성이 된 음식이에요. 확실히 프렌치 요리여서 그런지 이 치즈는 빠질 수 없는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날 같이 간 분이 와인을 한 11잔을 마셨는데 이 11종류의 11잔을 마셨는데 이 치즈가 제일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 요리랑 같이 극대화할 수 있는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런 매력은 저에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즈음에 이 말 저 말 다 횡설수설 해봤습니다. 다음 디저트는 한라봉 소르베입니다. 비주얼부터 재미있는데요. 산처럼 한라산처럼 이렇게 데코가 올라가서 접시에 한라산의 작은 풍경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트러스의 향이 확실합니다. 이 한라봉 특유의 상큼한 향이 첫입부터 또렷하게 올라오고 이 옆에 있는 머랭 쿠키 그리고 지금 뿌려주시는 이 소스는 이 한라봉 소스에 유자를 곁들인 소스예요. 그래서 이 한라봉이 줄 수 있는 상큼한 향이 첫입부터 또렷하게 올라오고 먹자마자 입안을 한번 헹궈주는 그런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디저트라고 보기보다는 메인 이후에 입안을 정리해주는 약간 클렌저의 느낌이 강합니다. 곁에 있는 이 바삭한 머랭의 포인트로 바삭하게 깨지면서 달콤함을 딱 찍어주고 소르베가 줄 수 있는 상큼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딱 맞는 타이밍에 상큼한 정리 버튼 같은 그런 디저트였어요. 마지막 디저트는 밤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게 딱 맛이 어느 정도냐면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기분이 좋게 들어갑니다. 코스의 끝에 프렌치 요리는 너무 달거나 무겁게 생겨서 그리고 무거운 맛이 확 들어오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디저트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 한국적인 모던 프렌치여서 그런지 방향이 조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안에는 사과 콩포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고 밤의 고소함이 쭉 깔리다가 사과의 상큼한 단맛이 들어오고 맛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말 예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디저트였어요. 이 흰색으로 생긴 거는 이 머랭입니다. 이 머랭이 중간중간에 바삭하게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부드러울 수 있는 밤 아이스크림의 식감을 잘 살려주고 덕분에 이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함께 약간 크런치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디저트였어요. 근데 이날 디저트가 원래는 디저트 상무님께서 이 아래 있는 빵 쪽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콘티넨탈의 디저트를 한번 정말 제대로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디저트 자체가 프렌치 디저트가 줄 수 있는 과함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디저트였어요. 그리고 맛도 상당히 맛있었고 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쿠키는 뿌띠푸르라는 한입거리 디저트 4종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단맛이 좀 강한 디저트인데 그 차와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게 마지막은 달게 끝내자라는 느낌의 프렌치 요리의 코스의 마무리를 지어주는 특징이 있는 요리였어요. 네, 이 콘티넨탈 상당히 괜찮은 후기였는데 네, 코스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요리가 줄 수 있는 낯설음과 호불호는 조금 갈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음식이 매우 완성도가 높고 음식의 조화가 상당히 괜찮은 모던 프렌치 요리인 콘티넨탈 또한 신라 호텔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호텔식 서비스도 환상적이었고 고급 다이닝에 맞게 계절별로 바뀌면서 계절별로 방문하고 싶은 이 콘티넨탈 방문 후기였습니다. 네, 이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